오늘은 롯데가스 리스트볼 청약 경쟁률을 보면서 좀 느낀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약 경쟁률을 영상을 찍는 것은 처음인데 이번 영상의 좀 반응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찍을지 그렇지 않을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어떤 물건을 접근할 때 이 단지가 프리미엄이 얼마다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물건을 투자해서 얼마 후에 빠져나올 것인지, 또 세금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이 물건을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만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실거주도 가능할 것인지, 여러 가지 투자라는 것은 변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서울은 많은 분들이 서울이라는 곳을 좋아하고 희망하지만 보면은 평당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평당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총 매가도 10억이 훌쩍 넘어가고, 이로 인해서 사실 1억 원짜리 3억 원짜리 집은 10%만 조정이 돼도 사실 1억에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지만 10억짜리 물건이 만약에 10%에서 30% 조정이 된다 치면 1억에서 3억이란 말이죠. 취등록세나 이자까지 들어갔다 치면 아마 더 그 비용은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를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내 투자금이 크게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 후불제 비용, 취등록세 비용, 또 혹시나 정말로 조정이 됐을 때 껴안을 수 있는 리스크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울에 투자를 할 때는 자금이 큰 만큼 여러 가지 각도로 보셔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3억짜리 물건을 받을 때는 내가 정 안 되면 약간의 손해를 보고 나올 수 있지만, 덩치가 큰 물건을 할 때는 10% 손해만 봐도 굉장히 큰 손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봐야 하고요. 사실 제가 이 물건을 같이 판단해 드릴 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지금 스터디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단기적인 투자 측면에서 접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장기적인 목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만약에 1년 후에 전매를 목적으로 할 것이다, 나는 무조건 단타로 할 것이고 잔금 치를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강뷰가 보일 수 있는 고층 물건이 배정되는 84A나 101A 이렇게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탈락을 하더라도 좋은 물건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또는 내가 이 구역 주변의 입지를 굉장히 장기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리고 나는 이 지역의 실거주도 희망하면서, 예를 들어 내가 잠실 인근에 직장이 있다면 충분히 구역에서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당첨을 목표로 그렇지 않은 타입, BCD나 BC 타입을 노리는 게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타입이 어떤 경쟁률에 있어서 영향을 크게 미치곤 하는데, 서울의 특성상 앞으로도 유사하게 나타날 확률이 높은데, 금액 자체가 올라가는 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3억짜리 물건은 그 다음 평수는 4억 내지는 5억이라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30평대가 11억이고 그 다음 34평이 14억, 그 다음 평수가 17억 16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억 단위로 뛰죠. 근데 이 억 단위로 뛰는 것은 이에 따른 이자 비용, 또 취등록세 비용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도 경쟁률에 반영되는 큰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경쟁률을 한번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청약 경쟁률은 청약 신청하고 한 7시 반 전후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특별응급 경쟁률을 먼저 볼 텐데요. 특별응급 경쟁률의 어떤 지표 중에 하나는 신혼부부 특별응급과 생애 최초 특별응급입니다. 이 두 수요가 가장 많거든요. 특히나 생애 최초는 1인 세대도 이제 넣을 수 있게끔 됐잖아요. 보편적으로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접수율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의 인구수가 거의 1000만에 육박하는데, 그에 비해서 접수된 건수 자체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958건, 1000건 중에서 사실 아이가 없는 세대도 있을 거고 아이가 있는 세대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1000건이 정말로 이 평균치를 놓고 봤을 때 정말로 그냥 한번 넣어보자 라는 수요도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서울의 인구수 대비 특별응급 접수율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저는 일단 느꼈어요. 아무래도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를 넣으시는 분들이 어떤 안전마진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또 동시에 자금에 대한 부담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자금 여력이 대체적으로 한 5천에서 1억 사이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전마진도 있어야 되고, 또 금액적으로도 부담스럽지 않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민 끝에
끝에 되도록이면 적은 평수를 고르시는 양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이 접수가 되지 않았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 좀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 특별연금입니다. 다자녀 가구가 지금 기존에는 미성년자 3명까지 해서 다자녀 가구인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자녀 2명까지도 다자녀 특별연금을 쓸 수 있게 바뀐다고 하는데 아직 변경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9세대 모집에 서울에 사는 22세대만 넣은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2.5대1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자녀 가구나 내지는 노부모 부양도 다른 특별연금에 비해서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고, 특히나 다자녀 가구 특별연금 보시면 84B를 보시면 4세대 모집에 해당 지역 5명이죠. 그러니까 거의 경쟁을 피해서 당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특징을 보면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 특별연금이 희소성이 있고 굉장히 좋은 카드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조금 안전마진 확실한 거에 넣으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단지는 아무래도 안전마진도 확실하게 크다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 자금적으로도 좀 부담스럽고, 입주일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조금 몸을 사리는 좀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다자녀 가구와 노부모 부양은 세대 구성원이 많기 때문에 다른 특별연금과 달리 큰 평형도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4는 4세대 모집 집에 2세대 넣어서 다 100% 당첨이죠. 자, 이걸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일반 경쟁률을 보면 상대적으로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광진구 구이동은 비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1년만 있어도 1순위가 된단 말이죠. 세대 원도 재당첨 제한이 있어도 넣을 수 있고 하니까, 내가 당첨되고 포기했다 하더라도 1년만 청약통장이 있으면 다시 1순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가점 통장, 재당첨 제한 걸린 통장 일단 넣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매가 황금성이 좋을 만한 적은 평수에, 그리고 높은 층에 배정되는 84A 타입에, 그리고 비교적 평단가가 낮은 이 74와 84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접수 건수가 차이가 나죠. 만건, 갑자기 B와 C는 뚝 떨어지죠. 거의 10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두 타입에는 좀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하고 C는 내가 실거주까지 희망하는 분들은 조금, 그런 분들은 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74와 84의 경쟁률이 244대 1, 112대 1로 해서 다른 타입 B, C, D 타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높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101A입니다. B, C, D는 세대 접수 건수가 1700건, 900건, 660건에 비해서 101A는 5000건 가량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 타입도 고층에 배정되기 때문에 조금 전매를 기대하고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시나 B, C 타입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죠. 또 저층에 배정되기도 하고 또 부담되기도 해서, 그 다음으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점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138 타입은 5대1, 서울의 5대1 경쟁률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는 자금적인 계획에 내가 조금 더 유리하게 세울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힌트는 예치금입니다. 예치금. 지금 138제곱미터는 모든 면적에 해당되는 그 예치금을 충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내가 충족을 시켜놨다라고 하면 굉장히 남들보다는 경쟁 우위에 쓰는 거고, 125P는 펜트하우스 2세대고 여기에 서울 당에 166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롯데캐슬 리스트폴을 보면서 느낀 부분은 역시나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 이 10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좋은 것 같아.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잔금 치려니까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근데 포기하긴 아까워. 그런데 전매는 된대. 그러니까 한번 넣고 보자. 그리고 당첨되면, 좋은 동수가 되면 계약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쉽지만 포기해야지. 또 이런 마음이 좀 투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확실하게 내가 계약까지 쭉 끌고 간다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BC 내지는 101 타입도 많이 몰렸을 것 같은데, 압도적으로 74와 84I에 몰린 거 보면 내가 이렇게 좀 단 1년 후에 전매 이런 수요가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지금 일반 경쟁률은 이렇게 경쟁률을 바로 볼 수 있지만, 특별연금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몇 대 몇의 경쟁률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려면 볼 수 있는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매번 엑셀
엑셀로 수기로 그 경쟁률을 봤거든요. 근데 아파트 실거래가에 굉장히 편리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분양 탭에 가셔가지고 르테크스 리스트폴 가셔가지고 쭉 내려보시면 특별응급 청약 접수 현황이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계략적으로 다자녀 4대1 신혼부부 72.7대1 생애 최초 뭐 139대 이렇게 경쟁률이 계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합산해가지고 몇 대 몇인지 보실 수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떤 타입을 넣으면 좋을지 그 다음에 있을 일반 공급에서 보시면은 당연히 74와 84가 높잖아요. 거기에 맞게 일반 공급 경쟁률도 흘러간다라고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롯데캐슬 이스트폴 경쟁률에 대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렸고, 아마 당첨이 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네, 고민이 많으실 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이스트폴보다는 당연히 경쟁이 약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가에 조금 더 얹으면 사실 이스트폴로 계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한 것처럼 광명의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접수 건수가 높지가 않습니다. 기타 지역, 당해 지역, 그러니까 광명에 사시는 분 플러스 기타 지역, 기타 수도권까지 합쳐서 4,600건이라면 굉장히 낮은 수치죠. 왜냐하면 서울 아까 이스트폴을 보면 총 건수가 4만 건인데 광명은 수도권 전부 포함해서 4,600건이라면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흘러가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청약 경쟁률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이 수치가 나타내는 어떤 의미, 그리고 이 수치에 따라서 내가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길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좋아요가 많을수록 제가 이런 영상을 좀 더 길게 또 자주 찍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좋아요가 없다면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98개 모집에 11,000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10,000명은 이제 떨어지잖아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10,000명이 어떤 생각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 가지 갈래길이 있겠죠. 그 다음 청약지를 청약을 한다거나, 내지는 뭐 분양권 프리미엄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구축 매수를 한다거나, 내지는 청약을 포기한다거나, 그러니까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 몇 가지 갈래길이 있겠죠. 4-5가지. 그래서 과연 어떤 선택지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결과를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집주인분들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이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를 기존에는 14억에 내놨는데 이 경쟁률을 보고서 14억에 그대로 팔지, 내지는 좀 더 올릴지, 이 부분도 생각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